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그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죠. 전략적 투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스피 지수가요. 지수 자체는 3,200선을 좀 지켜내주고 있지만 상승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상승폭이 또 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발을 빼자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니다. 네.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 버블에 초입일 수도 있는데 미리 발 빼는 건 이상하죠. 근데 한국은 좀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법에 대해서 원복 회복하는 거하고 세제 혜택, 세제 그 안에 대해서 확정되는 게 필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약간 초입에서 한번 올라가 볼까 싶은데 CPI 넘버가 있으니까 오늘 내일 아침까지는 좀 눈치 보는 장세가 맞다고 보여져요. 오늘 보시면 우리나라는 2차 전지만 빼고는 그러면 사실 맞아요. 마이너스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눈치 작전과 빠른 순환매, 조금만 뉴스만 있으면 거기에 몰려가고 이런 분위기인데, 다행스럽게 2차 전지하고 오늘 하이닉스 포함 반도체가 받쳐주니까 장은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조금 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사실상 지수가 상승한다고 체감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발 관세 협상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미국과 중국은 아직입니다. 네. 8월 12일에 관세 유예 만기가 도래를 하는데 추가적인 유예 연장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미중 간의 관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예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연장되겠죠. 다른 좀 만만한 거, 좀 확실한 거를 끝내고, 근데 아직 안 끝난 게 있죠. 인도도 아직 안 끝났고 몇 개 안 끝냈기 때문에 아마 중국하고의 그거는 다 보는 것이 에이펙 회의. 네. 이때 가서나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 봤을 때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유예가 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중 간의 관계도 좀 볼 텐데 지금 국내 증시 안에서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가 허용이 되면서 그동안 카지노, 호텔 관련주들이 큰 시세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관광업 쪽의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무이자 입국 허용된 네. 것이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다른 섹터들이잖아요. 다른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관세가 파이널라이즈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대통령이 날아가셔가지고 완전히 뭐 농수산물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조선도 협업하는 거에 좀 구체성을 확실히 하고 반도체도 좀 더 추가 투자하고 이런 거 다 완성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펀더멘트를 볼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종목 위주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중국 관련되는 것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미리 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올라간 것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게 뭐 무비자 허용 포함해서 이런 섹터 말고도 우리나라 지금 K-팝 관련돼서 열풍이 여러 군데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가벼운 주식, 좀 이렇게 우리말로 좀 이상합니다만 약간 말랑말랑한 주식들에 대한 한 켠의 그것을 놓기에는 이 여름 지나갈 때까지는 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마 3분기 실적이 가시화될 때쯤 되면은 좀 분위기는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오케이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게 본부장님의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과도 손을 잡으면서 소위 말해서 지금 긍정적인 재료들이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또 주춤한 건 아닙니다. 오늘 또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반도체 펀더멘틀적으로는 사실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이제 애플, 뭐 테슬라 딜 해가지고 삼성의 재료가 있었던 거는 확실하고요. 그렇죠. 반응을 한 거고. 하지만 뭐 HBM이나 D램에 대해서 또는 IT 수요에 대해서 서버에 대해서 이슈가 된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것이 대만의 뭐 IT 업체들 실적을 보면은 AI, 서버 이런 쪽이나 그런 관련되는 약간 하이엔드 믹스 쪽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도 PCB 업체들이 뭐 두산이나 대덕전자 이렇게 많이 가는 것처럼 그거는 뭐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AI도 좋다는 얘기죠. 근데 하이닉스가 미리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오래간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성하고 사실은 피어라기보다는 하이닉스란 피어인데 마이크론이 계속 조정받다가 6%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 하이닉스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 주가 흐름도 좀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소부장단도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그 온기가 확산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최근에 소부장단 흐름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삼성 수주에 대한 훈풍은 마무리됐고요. 네, 그건 됐고 HBM이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PCB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데 내년 전망까지 봤을 때 밸류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주식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앵커님 물어보신 것처럼 소부장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볼 것이냐? 그거는 이제 yes and no에서 yes가 60이지만 40은 no예요. 그럼 뭐냐? 실적에 따라 차별화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실적 나오고 좋게 반응했던 원익 IPS라든지 또는 유니셈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삼성의 테일러 팹하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았고요. 그리고 펀더멘털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연결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밸류가 비싸지 않은 주식이 코미코,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삼성발 그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보시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한 15% 이상 있다면은 좀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이런 종목 중심으로 그리고 PCB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AI 흐름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CEO를 두고 중국 간첩이다라는 네네. 발언을 또 했습니다. 즉각 사임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은 계속해서 시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연세가 꽤 있으시는 분인데 오랫동안 이 업계에 30-40년 넘게 계시면서 원래 아시아 계통이거든요. 싱가포르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의심을 아마 이 시기에 받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모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이 그렇게 드라이브 하는 거는 길들이기 아닌가 아는 생각도 듭니다. 길들이기. CEO 길들이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AI, 미국하고 중국하고 AI 주도권을 놓은 경쟁, 뭐 새삼스러운 거 아니니까 인텔이 뭔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 증가 속에서 좀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 아니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퇴 압박까지 받았는데 인텔 CEO가 백악관에서 또 트럼프와 만남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젠슨 황과 트럼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바로 이틀 뒤에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H20 수출 라이센스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고 앞으로의 시장 영향을 어떻게 예상할까요? 관세 내는 거라 생각하면 되죠. 원래 그거 네. 못 팔게 했는데 계속 못 팔면 어떻게 되죠? 그쪽 수요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팔지 않게 팔게끔 허용했으니까 없던 수요를 미팅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0이 늘어난다고 가정합시다. 100이 늘고 15 내주면 85 느는 거잖아요. 나쁠 게 없죠. 예, 나쁠 게 없습니다. 원래 100을 고스란히 가져가게끔 하는 트럼프 정책이 아니니까 네.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혹시나 이런 것이 엔비디아나 AMD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뭐 수익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좋을 건 없습니다. 가격 내고해서. 근데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산업이 AI 반도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일 사상 최고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200만 원 200달러, 네. 200달러의 목표 주가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앞으로 AI 관련 사업, 소프트웨어로 좀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AI가 요즘 나오면서 말이죠. SaaS 업체들이 안 좋아요. SaaS라는 게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있죠. 네. Salesforce라든지 SAP 이런 게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AI 에이전트가 그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소프트웨어를 as 서비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하드웨어가 다시 어텐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 다소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은 듭니다. 올해 기준으로 밸류가 싸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길게 봤을 때 이 흐름이 뭐 해가 바뀌었을 때 26년에 이 완전히 거꾸라지는 것이 아닌 이상은 선순환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그 이제
클라우드를 하는 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 계획 자체가 나쁘게 하향 변경된다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버블의 초입이 아닌가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은 네. 탄력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 쪽을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하면은 소버린 AI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소버린 AI와 관련해서 수혜주를 또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섹터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죠. 시간이 걸립니다. 저번에 뭐 국가대표 5개 뽑았다 그래갖고 맞아요. 연말에 한 4개를 줄이고 해바뀌면 또 2개를 줄이고 뭐 이런다는데 그만큼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번에 이벤트성 드라이브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모멘텀은 일단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니까 카카오는 떨어졌습니다만 그렇다고 네이버가 올라왔고 뭐 하더라도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간 의아했던 거는 NCAI가 들어갔다는 거죠. NC소프트의 자회사, NCAI가 뭐지? 뭐 그것도 AI 하고 있네, LG도 네. 하고 하는데 요거는 오히려 좀 뭔가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웨어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NC소프트의 어떤 모멘텀이 되는지는 저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 모멘텀은 전반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관점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GPU를 해가지고 돈을 좀 적게 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거는 프로그레스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I 성장 기대감과 함께 같이 주목을 받았던 산업이 전력기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산 통신용 해저 케이블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또 반사 이익, 거기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의 전선업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선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LS전선, 대한전선 이런 주식이 오늘 좀 그래도 장이 보합권인데 상승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거 봤을 때는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처음에 데이터 케이블에 대해서 먼저 제재를 하는 건데 통신용까지 확대되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효과는 사실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확대됐을 때 우리한테 긍정적이라는 기대 심리는 네, 뭐 그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LS 전선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LS 그다음에 대한전선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LS가 조금 쉬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먼저 받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도 좀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자, 지난주였죠. MSC의 한국지수 리뷰에 두산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LIG 넥스원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사실상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리포트 속에 방산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방산주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방산주가 가장 이런 그 변화에 취약하죠. 왜냐하면은 방산주는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은 안 좋은 게 맞거든요.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평화 협상을 내일인가요? 15일인가 하기로 되어 15일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날 발표됐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맞죠. 근데 하필 주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필 독일의 어떤 회사들 대비했을 때 우리가 싸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영향을 받죠. 근데 하필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올라가요. 그럼 수급도 뺏기죠. 그러면 못 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방산과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의약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도 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최애국 대우를 반도체의 경우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의약품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그러게요. 의약품에 대해서 정확히 최애국대를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가 또 강조되지는 있지는 네. 않죠.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라이선스 두는 건 사실상 직접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죠. 라이선스 파는데 상관없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괜찮습니다. 물론 그 미국의 그 우리 라이선스를 가져가서 생산을 하고 이거 약을 파는 그 회사들이 우리 고객들이 가게에 문제가 생기면 라이선스 비도 줄일 수 있어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에요. 하지만 라이선스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는 괜찮은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셀트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미국의 공장을 지금 갖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더라도 당장에 없는 회사들은 요것들이 좀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모멘텀을 받기가 아주 세지는 않은데요. 금리 인하가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우리나라만 그다음에 이 섹터만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단기적으로 하기는 애매하고요. 개별적으로 뭐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마케팅을 잘해서 진펜투라가 한다든지 이런 건 되는데 목표 주가를 그렇게 높게 잡기에는 만만치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회사의 개별적인 기술 라이센스 이렇게만 접근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의약품 전반적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거는 제한적이고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8월 21일입니다. 정기국회 재개를 앞두고 뭐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잘 달려줬던 금융, 지주사, 증권주들이 지금 많이 조정이 나오기는 했어요, 본부장님. 그렇죠.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은행보다는 증권이 낫고요. 증권보다는 지주가 낫습니다. 근데 다 마찬가지지만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은행은 제껴놓고 증권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네. 우리가 6월 달에 40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20조 간신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야 전반적으로 나갑니다. 그나마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종합 그 발행어음 시장이라든지 네. 종합투자계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질 때 차근차근히 모아가고 한국장이 결국은 더 올라간다고 베팅을 한다면은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주주 이런 것에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주회사에서는 자회사의 모멘텀이 있는 회사가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두산, 그다음에 CJ가 우선적으로 보여지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면은 펀더멘털이 그다음에 살아있는 KCC, 삼성물산을 공부해 보실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섹터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면밀하게 살펴주셨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